싱가포르 세이빙스 플랜의 모든 것이라는 그 주제로 먼저 오늘 9시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인피니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리라는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신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랑 제가 하는 일은 SRS 캐시 CPF 활용한 유니트러스트 주식 펀드 투자하고 있고요. 유니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뭐 헤븐포드, 아이파스트, 필립 스큐리티, 아비바 내비게이터 그 파트너십으로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 세이빙스, 그다음에 리타이먼트 플랜, 자녀교육 자금이나 목돈 마련 자금, 노후 자금, 연금, 그다음에 상속 유산 플랜, 그다음에 생명보험, 안보험, 그다음에 다양한 보험, 뭐 개인 보험, 회사 보험, 론, 하우스 론, 카론 해서 세이빙스 플랜이나 연금, 그다음 레거시 플랜, 보험 같은 경우는 NTUC 인컴, 아비바, 악사, 메뉴라이프, AIA, AIG, 신라이프, 차이나라이프, QB, 시그나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대부분의 보험사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이빙스 플랜 관련해서 싱가포르 세이빙스 플랜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거 좀 적용 도움이 되실 만한 플랜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저희가 보통 재테크 하면은 생각하시는 게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세이빙스 플랜도 있고 연금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펀드나 주식, 뭐 옵션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예금이나 세이빙스, 연금, 그다음 펀드 이렇게 세 가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금이나 목돈 마련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뭐 주식이나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리는 1%에서 4%, 예금은 1%대고 그다음에 세이빙스나 연금은 3%에서 4%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금 보장이 되진 않지만 잠시만요. 네, 원금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펀드나 주식도 그 장기적으로 또 진행을 하시면은 또 더 높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은 있지만 그런 플랜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성향을 리스크 성향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재테크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하신 재테크 방법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중간에 목돈 마련 세이빙스 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자산관리 중심지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글로벌 자산관리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금융센터 지수도 런던, 뉴욕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높은 순위에 있고요. 국가 경쟁력 순위도 2019년 싱가포르, 2020년 싱가포르 1위를 다 차지한 바 있고, 싱가포르 저희가 지금 살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안전한 나라, 커런시가 강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스위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몰리는 투자되는 돈들이 많아서 그런 별명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무래도 뭐 이자 소득세나 종합금융과세 그리고 관련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예금, 적금, 펀드, 금융상품을 가입한 후에 수익을 얻으시잖아요. 얻고 나서 일부를 만기 때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내셔야 되고, 한국의 이자 소득세는 15.4%입니다. 제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바로바로 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서 그냥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이자 소득세도 15.4%다 아니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뭐 종합금융과세, 세금 관련해서는 0%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비교를 한 플랜이고, 그래서 싱가포르 플랜 금융 중에서 저희가 수시 입출금 통장은 다 싱가포르에 또 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활하고 계시니까 싱가포르 통장을 다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 싱가포르 통장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세이빙스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수시 입출금 통장 뭐 DBS 50BC 주오비 로컬 뱅크 기준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수시 입출금 통장 금리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뭐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다 갖고는 계셔갖고 아마 아시긴 할 텐데 뭐 카드로 얼마를 써야 되고요. 매달 얼마를 써야 되고 그다음 자유로 몇 개 체결해야 되고 이렇게 조건이 붙지 않는 그냥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수시 입출금 통장 금리는 싱가포르 피어슨 DBS 25만 불이 있으시든 9만 불이 있으시든 만 불이 있으시든 0.05%, OCBC도 0.05%, UOB도 0.05%. 그래서 0.05%도 있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6만 불이 지금 통장에 있으세요. 0.05%면 1년에 30불 정도의 이자를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예금 같은 경우도 1년 단위이긴 하지만 MAS 웹사이트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뭐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뭐 1%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통 저희가 월급을 받고 뭐 싱가포르 생활을 하는데 많이 남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저금리 시대인데 어떻게 해서 복리의 마술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저금리 관련해서 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뭐 은행에 그냥 돈을 넣어놓으셨다면 지금 넣어놓고 계시다면은 아마 인플레이션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승, 물가 상승 매년 그 싱가포르 물가 상승률이 달라집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만 잡으셔도 그냥 수시 입출금 통장 금리가 0.05다 보니까 그냥 놔두시면은 내 돈이 뭐 한 것도 없는데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예금이랑 뭐 세이빙스 플랜 같은 경우는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한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원금이 보장되면서 한 3%나 4% 세이빙스 플랜도 괜찮으시다. 하지만 좀 장기입니다. 장기인데 싱가포르 플랜은 좀 장기예요. 근데 괜찮으시다 하시면은 이 세미나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아니고 싱가포르 세이빙스 플랜 많이들 활용하시는 플랜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세이빙스 플랜은 예치 플러스 세이빙스 기간 해서 기본적으로 10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예치 기간 후에 이 첫 번째 세이빙스 플랜은 제가 말씀드린 세이빙스 플랜은 예치 기간이 있어요. 예치 기간이 있고 이후에 언제든지 돈을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일부를 인출하시든 전체를 인출하시든 인출을 하실 수가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 기간에 인출하시면 페널티가 있고요. 예치 기간 후에 인출하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리이자가 3%, 4%대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이빙스 금액은 일시불로 하셔도 되고 매년 하셔도 되고 반기, 분기, 매달 자유롭게 세이빙스 기간도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2만 불이라는 목돈이 있으세요. 그래서 은행에 그냥 놔두시고 왼쪽 은행 그냥 놔두시고 12만 불 그래서 0.05% 매년 60불의 이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10만 불 있으셨고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을 하셨어요. 4.25% 인베스트먼트 리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년째가 됐을 때 싱가포르 수시 입출금 통장에 그냥 15년 전에 넣어놓으셨다면 이자를 매년 60불씩 받으셔서 12만 900불이 되셨겠죠. 그러고 나서 15년 전에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을 하셨다면 이분은 16만 6천 불 정도가 되셨고요. 20년째가 되셨을 때는 은행에 놔두신 분은 12만 1,200불,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하신 분은 24만 3천 불이 되셨고 30년째는 12만 1,800불이 통장에서는 은행 통장에서는 있으실 테고 또 시간이 지나서 30년 전에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을 하셨던 분은 35만 불이 되어 있을 테고 40년 12만 2천 불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하셨던 분은 50만 9천 불 50년째는 12만 2천 불 73만 6천 불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복리 효과를 누려서 싱가포르 세이빙스 플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초반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초반은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10년 동안 예치를 해두시면은 10년 동안은 찾으실 수는 없어요. 찾으실 수는 없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노후나 아니면 자녀 대학 자금이나 결혼 자금, 그래서 목돈 마련에서 좀 최소 10년 이상은 괜찮으시다 하시는 분한테 적합한 플랜이 세이빙스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리 효과로 계속 돈이 늘어나고 10년만 예치를 해두시면은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찾으셔도 돼요.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되고 10년 이후 있다 뭐 찾으셔도 페널티는 없으시고 전체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일부만 찾으셔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돈 안 쓰신다 하셨을 때는 자녀분한테도 물려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세이빙스 플랜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세이빙스 플랜 관련 최소 예치 기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 예치 기간 전에 전체 예약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가 있고요. 그래서 10년 있다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인생의 플랜 이벤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하고 계신 분한테 적합한 플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최소 예치 기간 10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전체 인출이나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시불 최소 세이빙스 금액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00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이빙스 많이 또 가입하신 플랜 중에 두 번째 세이빙스 플랜이 예치 기간과 세이빙스 기간 그리고 만기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하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제가 뭐 일부만 찾으셔도 되고 다 찾으셔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두 번째는 예치 기간, 세이빙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기 기간 전에 근데 인출하면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 또 일시불로 하실 수 있고 뭐 매년 반기 뭐 5년, 10년, 15년, 20년 세이빙스 기간도 더 정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도 최소가 10년이에요. 세이빙스를 5년 하시든 아니면 목돈으로 한 번에 하시든 만기는 10년째 만기를 하실 만기 때 10년은 10년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년 24,000불이라는 그 금액을 5년 동안 그 세이빙스 하셨을 때 총 원금이 12만 불이시거든요. 그래서 12만 불을 목돈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매년 하시는 분도 계시고 5년 동안 세이빙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10년 동안 15년 20년 동안 세이빙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치 기간도 다 다르세요. 근데 여기선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일부 그래서 세이빙스 네 세이빙스 5년 동안 세이빙스 하시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예치하실 경우 12만 불이 4.6% 인베스트먼트 리턴 기준으로 14만 7,392불이 됩니다. 5년 동안 세이빙스 하시고 10년 동안 예치하시면은 네, 17만 8천 불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지만 예치 기간에 길어지면 길수록 아무래도 복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오른쪽은 그냥 따로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통장에 넣어놓으셨어요. 수시 입출금 통장. 그래서 0.05% 매년 60불을 이자로 받으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10년이 지나도 10만 600불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12만 불이나 뭐 14만 7천 불이나 뭐 크게 차이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금액이 좀 더 크면 이 차이가 좀 더 많이 난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더 시간이 15년 정도 지나서 그냥 은행에 그냥 넣어두셨으면 12만 900불 하지만 뭐 이렇게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을 하신 분은 17만 8천 불 20년 있다가는 12만 불이 은행 통장에서는 12만 1,200불 하지만 세이빙스 플랜에서는 21만 4천 불 이렇게 계속 복리이자로 늘어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플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플랜이랑 비슷해요. 두 번째 플랜이랑 비슷한데 만기 기간 전에 일부를 인출을 하실 수가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조건인데 매년 인출을 가능하세요. 두 번째 말부터 그냥 일부를 그냥 인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플랜 자체가. 그래서 따로 인출하셔도 다는 인출은 못하시고 일부만 인출을 하실 수가 있는 플랜. 그래서 중간중간에 인출을 하셔서 뭐 여행을 가시던가 아니면 뭐
따로 뭐 개인적인 거를 쓰시던가 스pen딩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합한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그냥 은행에 놔두셨을 때 금액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연금이에요. 이제 뭐 싱가포르 영주권자시면 이렇게 국민연금 CPF도 이렇게 내시고, 그다음에 또 65세부터 연금을 받으실 텐데, 그 CPF 연금 금액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연금도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은퇴 기간은 다 다릅니다. 뭐 노후 기간도 다 다르시죠. 그래서 빨리 은퇴를 해서 나는 55세 때 은퇴를 하고 싶다. 60세 은퇴를 하고 싶다. 65세까지 일을 하고 이후에 은퇴를 하고 싶다. 뭐 다르실 것 같고, 연금도 뭐 65세부터 10년 동안 받고 싶다. 65세부터 20년, 65세부터 뭐 95세까지 뭐 30년. 그래서 기간도 다 다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플렉서블하게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은퇴를 하시고 싶으시고, 언제부터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 연금을 받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일부 66세부터 95세까지 30년 동안 연금을 받으신다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4.25% 인베스트 리턴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매년 이게 목돈이 24만 불, 뭐 제가 예로 든 겁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은 매달 500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목돈이 있으신 분은 24만 불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있고, 뭐 더 많이 넣으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매년 24,000불이 맞으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좀 너무 많아서 좀 적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예에서는, 세미나에서는 그냥 한 예로 그냥 이런 플랜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매년 24,000불을 10년 동안 세이빙스 하셨어요. 그러면은 원금이 24만 불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은퇴 준비는 보통 뭐 이렇게 뭐 50대, 40대, 50대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더 빨리 준비하시면은 똑같은 금액이지만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세 은퇴는 누구나 오는 거기 때문에, 노후는 누구나 오는 거기 때문에 20세에 똑같은 조건으로 매년 24,000불씩 10년 동안 세이빙스를 하셨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66세부터 95세까지 매달 5,200불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4만 불이 187만 8천 불이 되시고요. 30세 때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하신 분은 66세부터 매달 3,500불 대략적으로 받게 되시고, 120만 불 정도를 받으시고, 40대 때 시작을 하신 분들은 똑같은 조건으로 매달 2,200불, 50세 때 시작하신 분은 더 적게 받으시고, 60세 때 시작하신 분은 더 적게 받으시겠죠. 그래서 누구나 노후는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통장에 놔두시는 것보다는 뭐 예, 지금 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뭐 주식이나 펀드를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그리고 그냥 은행에 놔두시는 것보다는 이게 안전한 세이빙스 플랜, 원금 보장되는 플랜에 놔두시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5,217불이나 20대나 30대가 60세 돼서 5,217불이 많이 다르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달라요. 이렇게 물가 상승도 있고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르시긴 한데, 제가 비교해 드리는 거는 이 돈을 그냥 은행 통장에 넣어 놓으셨을 때, 20대가 그냥 은행 통장에 넣어 놓으셨을 때 24만 불이 그냥 거의 24만 불에서 몇백 불 플러스 되는 정도, 뭐 1,000불, 2,000불 플러스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차이 안 나실 거예요, 원금이랑. 하지만 세이빙스 플랜이나 이렇게 연금에 가입을 하시면은 롱텀으로 더 많은 금액을 은행에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리 효과, 뭐 재테크는 다 복리 효과죠. 재테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더 큰 복리 효과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 복리 효과 관련해서 복리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소소한 수익률이라도 장기간 동안의 복리 효과는 강력합니다. 완전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2% 위가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베스트먼트 리턴 제가 4.25%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세이빙스 플랜은 다 보험회사 플랜이세요. 그래서 뭐 아비바든, 악사든, 메뉴라이프든, AI든, NTUC든 다 보험회사 플랜이고 은행에 가셔갖고 세이빙스 플랜 가입하고 싶다 하시면은 은행 자체 상품은 없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랑 연계된 그 상품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은행에 가시면 하나의 보험사랑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DBS는 뭐 메뉴라이프, 어디 회사는 AIA, 어디 회사는 뭐 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회사, 싱가포르에는 거의 모든 회사의 플랜을 좀 비교해서 똑같이 돈을 투자를 하셨을 때 어디 회사 플랜이 어디 회사 연금이 더 높은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5%랑 3%의 인베스트 리턴으로 싱가포르의 모든 회사가 나눠진다는 거 말씀을 고정 플러스 변동금리 기준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베스트 리턴이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거는 한 회사에서 실제로 2012년부터 2016년도에 만기가 된 그런 플랜들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이율을 받았는지, 금리 이자를 받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5%, 4%에서 5% 정도의 금리를 실제로 고객분들이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예. 이 같은 경우는 미스터 탄 씨가 2만 불을 세이빙스를 하셨어요. 10년 전에 해서 은행에 그냥 놔두시면은 뭐 금리가 거의 없으니까 2만 불을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2만 불을 이렇게 세이빙스하고 10년 후에 차다가식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변동금리로 29,802불을 받으실 거예요. 이 정도 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받으신 미스터 탄 분께서 29,000 계약서에 나와 있는 29,802불이랑 비슷한 이거 조금 높지만 뭐 비슷한 3만 16불을 실제로 받으신 예를 하나 비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인가? 확정 플러스 변동금리 두 개가 있습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경기가 안 좋으면 이자의 영향을 보너스 스무딩이라고 해서 그 경기가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어요. 안 좋은 때에는 안 좋은 때를 대비해서 좀 식해놨다가 좀 예치를 해놨다가 또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이렇게 최대한 높은 또 금리를 드리려고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갑자기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싱가포르에 계속 통장을 열어두시고 가신 것도 괜찮으시다 하시면은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로 어차피 은행 송금을 계속 하실 수가 있고 또 만기가 되시면 싱가포르 은행으로 통장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싱가포르 은행 통장이 아니고 한국이나 뭐 호주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통장으로 받고 싶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대신에 수수료는 싱가포르 상관없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은행 수수료는 그 선생님께서 내셔야 되고요. 싱가포르 은행에서 비슷한 플랜을 받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의 싱가포르 은행에서는 하나의 세이빙스 플랜 회사, 하나의 보험사의 세이빙스 플랜 회사의 거를 판매를 할 수 있게 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회사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드려서 어느 플랜이 제일 좋은지, 제일 최적화된 플랜인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고 최소 세이빙스 금액 매달 500불, 플랜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매달 500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목돈이 있어서 일시불로 넣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해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예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치 기간, 그래서 이거는 짧은 플랜은 아니고요. 좀 인생의 이벤트, 좀 중요한 사건에 관련해서 뭐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자녀 교육자금이나 대학자금, 그다음에 교육자금, 그다음에 결혼자금, 그다음에
노후 자금 아니면 10년 있다가 어떤 걸 하고 싶다, 이게 뭐 목돈 어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출 가능한 플랜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원금 부정이 안 되어도 저는 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고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플랜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 밤 10시에 저는 10시에 그 유닛 트러스트 펀드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 뭐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은 있습니다. 변동성은 있고 변동성을 즐기시고 괜찮으시다 하시는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세이빙스 플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싫다,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원금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넷 월스를 위한 플랜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목돈이 있으신 분 중에서 좀 많이 목돈이 있으신 분 중에서 한 번에 예치를 해놓으시고 배당금 형식처럼 뭐 매달 일정 부분을 배당금 이렇게처럼 이자처럼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플랜도 있습니다. 그런 플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플랜도 이렇게 뭐 매달 월세를 받으신다고 하죠. 부동산 월세를 받으신 것처럼 이 금융 상품을 구입을 하신 다음에 월세나 배당금 형태로 받으시는 그런 플랜도 있으시고, 연금 플랜도 복리이자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방금 세이빙스 플랜 같은 경우는 캐시로도 현금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SRS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RS 세미나도 이번 주에 진행을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뭐 SRS 같은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 세금을 낮추고 은퇴 자금으로 활용을 하시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많으면 많은 분들은 지금 왼쪽 보시면 텍스 구간이거든요. 연봉 많이 내신 분들은 세금 많이 내시고 최대가 22%이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텍스 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메일로도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싱가포르에서 세이빙스 플랜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관련해서 이렇게 한국촌 전문가 칼럼에 글을 쓴 그런 기사도 있고, 뭐 싱가포르 한인 잡지 코리안 월드에 저희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으니까 싱가포르의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써놓은 글도 있고, 워런 버핏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출 후 남는 돈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 후 남는 돈을 지출하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또 실행이 살다 보면은 또 쉽지 않은 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